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지나치게 남의 눈을 신경 쓰는 분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남의 눈을 신경 쓰느라 힘들어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바로 RH 코리아에서 펴낸 모토토미 요시히코의 인정욕구 버리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모토토미 요시히코는 현재 일본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로 임상심리사, 공인심리사, 교육학 박사입니다. 저자는 대학 부속 상담센터 등에서 30년 넘게 젊은이들의 인생 고민을 상담해 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상담 경력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게 해줄 완벽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중 강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고민 사례를 다루고 있는 3장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골라왔습니다. 제가 고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조직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유형.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이 회사 혹은 학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상사, 선배, 선생님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조직에 흔히 있을 법한 보상받지 못하는 유형의 고민입니다. 늘 자신만 손해를 본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변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도 상사나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상사와의 궁합도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아주는 사람인지 그저 자신과 잘 맞는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주저의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어디 문제가 있나 하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있는 곳을 바꾸세요. 필요한 것은 환경 조정입니다.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고 싶다면 소속 집단을 바꾸면 됩니다. 자신이 보상받고 인정받는 조직으로 옮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놀면서 인정받는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 나만 손해본다. 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로 손해보고 있으니까요. 분명 손해입니다. 그러니 손해보지 않는 집단, 조직으로 옮기세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보상은커녕 되레 공격받았어요. 도와줬는데 전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감사받지 못한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가 꼭 필요한가요? 어쩌면 고맙다는 인사는 그리 필요치 않은지도 모릅니다. 고맙다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감사받고 싶어서 도와줬나요? 단순히 상대가 곤란해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도와줬을 테지요. 그렇다면 고마워요 라고 굳이 인사를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으니 상대는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벅찬 상대겠지요. 보통은
고마워요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라면서 자기 일로 버거워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 이만큼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 본다면 그런 인사에 개의치 않겠지요. 상대방을 도와줬는데 보상받지 못했다며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한탄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탄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논리적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왜곡되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는 훈련을 합니다. 피해자 역할 유형. 나는 피해자라는 마음버릇. 피해자 신드롬이라고 불러야 할 현상이 특히 20, 30대에서 많이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그 관점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이처럼 좁은 시야는 세상을 편협하게 인식하고 인생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상처받았다라며 무심코 자신을 피해자 입장에 세우고 피해자의 도식으로 세상을 보는 버릇이 많은 젊은이에게 이미 생겼습니다. 일종의 신드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HSP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늘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하듯이 자신을 뭐뭐 당하는 쪽에 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는 사실이라기보다 그저 마음의 버릇입니다. 트라우마, 어덜트 칠드런임을 깨닫는 것의 의미. 유소년기에 트라우마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데는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상처를 입으며 성장한 어덜트 칠드런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호통치고 갑자기 돌변하는 부모의 태도에 늘 마음 졸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알고 보니 난 어덜트 칠드런이었다고 깨닫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정서적 교류가 없이 자란 사람이 장을 보러 간 지 5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렸다. 어렸을 때 나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육아 방치 상태였다. 그래서 애착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트라우마나 어덜트 칠드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나타난 득실 중 득에 해당합니다. 현재 자신의 고민과 괴로움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떤 계기가 고민의 근본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문도 모른 채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게 트라우마구나. 난 어덜트 칠드런이었구나. 난 애착장애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고민과 괴로움에 이름이 붙고 형태가 생깁니다. 그 자체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므로 이런 깨달음에는 분명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애착장애 비슷한 사람이 1억 명? 요즘은 애착장애가 유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착장애와 어덜트 칠드런 열풍의 공통점은 과거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아서 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착장애 그 자체는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정서적 유대와 관련된 장애입니다. 그런데 진짜 애착장애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애착장애 비슷한 사람은 1억 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착장애 비슷한 사람은 정서적 유대감이 어떤 사정으로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거리감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타인과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서 적당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애착장애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애착장애 관련 책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애착장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서투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부모의 잘못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유소년기 체험을 유난히 중시하는 트라우마 이론에는 커다란 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트라우마를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지지만 문제는 그 후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않았다라는데 사고가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부모를 원망하는 인생의 틀이 굳어집니다. 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심리학 용어가 고민을 만들어내다. 트라우마, 어덜트 칠드런, 애착장애라는 심리학 용어는 사물을 보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 용어 자체가 고민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정 관점과 사고방식을 그 사람 마음속에 고정합니다.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말은 눈치를 보며 자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의 기본 패턴이 몸에 익어버린다는 도식, 애착장애라는 말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도식, 그런 마음의 도식을 전제로 합니다. 새로운 용어는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제시합니다. 용어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포합니다. 어덜트 칠드런과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용어가 널리 퍼지면서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마음버릇이 사람들 내면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금세 피해자 역할, 희생자 역할에 빠져서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버릇이 생긴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버릇은 현실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희생자 역할에 빠지기 쉬운 사람, 상처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로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공격의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상대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도 공격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편리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흉기 같은 말입니다. 피해자 역할, 상처받는 역할. 피해자 역할에 빠진 사람의 상당수는 저 사람 탓에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자신을 인생 피해자 측에 두고 그쪽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피해자 역할, 상처받는 역할에 고정되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 사람 탓에 나는 인생을 헛되이 보낸다라는 도식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불행한 나, 상처받은 나인 채로 삶의 형태가 고정됩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에 또 상처받았다, 또 무시당했다, 피해를 보았다, 늘 이런 식이라며 상처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날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 관점으로 보는 습관 때문에 실제로 상처받을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상처받고 상대를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유형. 영화 어리고 아리고 열어서는 피해자 역할과 상처받는 역할에 빠지는 현대 젊은이의 모습을 훌륭하게 그려냅니다. 주인공은 피해자 역할, 버림받는 역할에 점차 빠져들면서 타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갑니다. 상대가 배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주인공은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피해자, 저놈은 지독한 가해자라는 믿음이 자꾸만 커지면서 결국 꺼림칙한 행동을 보이기에 이릅니다. 영화는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나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금세 다른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커다란 반향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유소년기 트라우마, 어덜트 칠드런, 애착장애라는 말은 특정 도식을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세상을 보는 마음의 도식입니다. 그 도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버릇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또 상처받았다. 나는 또 피해자다. 저 사람 탓이다 라면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기서 흉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만약 자신이 상처받는 역할에 금방 빠져든다면 상대의 사소한 태도로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이 가해자,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버릇이 있다면 그 버릇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의외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시각에는 자기 마음의 도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나는 피해자다 라는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모두 가해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웬만큼 친절하지 않으면 내게 해를 가할 사람, 화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스키마가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다들 화난 것처럼 보일까요? 마음 안에서 어떤 투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 도식이 있는지 자기 내면을 바라봐도 좋겠습니다. 단, 이것을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는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다들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보인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게 보인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마음 도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RH 코리아에서 펴낸 모로토미 요시히코가 지은 인정욕구 버리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